점점 추워지죠. 동짓달이 다가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멀어지진 않잖아. 점점 다가오지. 대만 성지순례를 여러분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느끼셨겠지만은 대만은 대성불교의 지금 현재 모습으로서는 가장 발전된 모습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중과 불교가 어우러져서 함께 가는 이제 그 모습, 이제 대성불교권에서 지향하는 이제 그런 불교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지순례를 이 대만 쪽으로 잡았습니다. 불교 회양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대중과 숨쉬는 모양으로 되는 것이 대승의 모습이다. 대승 불교가 일어나게 된 배경도 그와 같이 모두가 같이 극락갈 수 있는 그런 불교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대승 불교가 일어나게 된 건데, 대만 불교는 이제 비교적 그런 택입니다. 그건 이제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불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물론 몇몇 스님들의 지극한 원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 소위 말하는 서로 인연이 맞아 닿을 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인연이 참 기가 막히게 맞을 때 그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의 힘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혹은 한 사람이 그렇게 잘 하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들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항상 옳은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거기 한 대여섯 몇 분의 스님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대만 불교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스님들의 노력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아무 노력 없이 빈둥빈둥 놀고 살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태어나신 것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살은 거예요. 방향이 조금씩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중간에 하다 말고 한 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미가 있었다면 중간에 하다 말았겠어요. 내하고 적성이 맞고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게 즐거운 일이었다면 여러분들 하지 말아도 그 일을 해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산만한 것뿐이에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똑같은 시간에 노력을 하고 똑같은 바람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산만한 거는 집중이 안 되는 것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인연이 안 맞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면 사랑해보려고 결혼해가지고 축제해서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인연이 그 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연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누굴 배워야 되겠는데 아주 그 분야에 내공이 깊은 사람 만나면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한 번에 뛰어넘어서 바로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초보자를 만나면 나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똑같은 짓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 스포츠 선수 중에서 김연아니, 박태환, 이 사람들이 신기한 이유가 하나가 그거예요. 한국은 신기하다고 하는 게. 가령 예를 들면 박태환, 그럼 제2의 박태환이 한 100명 있어야 박태환이 나오게 돼 있는데, 오늘은 박태환 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김연아, 그럼 밑에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희한하다. 무슨 청양에서 애들이 나왔을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걔들은 기회를 만난 겁니다. 걔들은.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지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만나가지고 그 일에 재미를 느끼고 하는 거예요. 김연아, 박태환이 노력한 만큼 여러분도 그 나이에 노력하고 살았어요. 무슨 노력이든 간에. 그 노력이 집에 앉아가 여러분들이 팔을 개고 누워가지고 생각을 했더라도 그건 뭔가를 한 겁니다. 뭔가 고민을 한 거예요. 뭐 할까 내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안 잡힌 거지 그게. 또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사람의 미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딱 미인들이에요. 전부 다.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전부 딱 다 미인들인데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거지. 기회를 못 만나가지고 기회를 못 만나가지고 이 시대에 태어나니까 이 시대에 맞는 기준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자에 볼 때 여러분 다 꽃이에요. 전부 다 하나밖에 없는 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이에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제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깨달으면 안 그렇고. 안 깨달으면 안 그렇고, 깨달으면 천주꽃입니다. 근데 세상에 참, 안 깨달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참 문제는 문제지. 근데 대만은 그 몇몇 스님의 그 각고의 노력으로 딱 맞아떨어져가 그런 일이. 이번에 예를 들면 자주공덕회 같은 경우에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 달수로 치면 뭐 한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재작년에 갔을 때 자제공덕회 회원이 7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700만 명. 내가 가기 전에 인터넷 검색할 때는 3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가니까 700만 명 늘었다더라고. 이번에 가니까 1000만 명이래. 회원이. 자제공덕회 자원봉사하는 봉사회원이 1000만 명이에요. 북유럽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들 1000만 명 넘는 나라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600, 700, 8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자유공덕회 하나 비구니 정음스님, 비구니 한 스님이 마음 먹고 열심히 해가지고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봉사단체가 세계 이 민간단체로는 4위예요, 4위. 세계에서. 민간단체는 4위고 회원이 1000만 명입니다. 그게 과연 한 사람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기회를 만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된 것이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좁쌀이 굴러가다 나중에는 수박 많아지면 굴러가면 눈이 굴러가면 계속 더 붙죠. 그 나중에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눈덩이가 진짜 더 불어나는 거죠. 그와 같이 되는 거죠. 그게 기회를 만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한꺼풀 넘어서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대만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정부나 시민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을 불교에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져 버린 거죠. 우리나라의 전쟁 이후에 천주교, 기독교가 한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천주교는 종교 고유의 기능보다는 사회적 부가 기능이 더 큽니다. 사회적 기능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꼭 그 종교를 믿어서 꼭 그 종교가 필요해서 그 교회 성당을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MB 정부 때 고소용 소망교회 사람들이 내각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교회 다니면 내각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다니면 내각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가 75만 명입니다. 단일교회 세계 1위예요. 75만 명 그가 뭘 못하겠어요. 이수지개 하나씩 팔아먹어도 75만 개 팔아먹지. 신발 하나씩 팔아먹어도 75만 조를 팔아먹을 수가 있지. 정치를 해도 상관이 없고 장사를 해도 상관이 없고 뭐 정신병이 있어도 그 안에 정신과 의사가 꽉 찼을 거야 아마. 미국 유학 보내고 싶어도 유학 간 부모들이 거기는 아마 수만 명은 될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회적 부각인이 늘어난 거죠. 대만 불교가 딱 그렇습니다. 대만 불교가 불교 고유의 종교적 기능보다도 사회적 부각인이 훨씬 커요. 근데 불교와 기독교에 비해서는 그래도 내용이 좀 컨텐츠가 많은 편이죠. 성서는 딱 바이블 한 권이지만은 우리는 8만 대장경이라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들이 많다. 그 안에 그리고 단연코 지구상에 태어난 스님치고 8만 대장경을 다 본 분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본래 다 볼 수가 없어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도 우리는 많은 데다가 사회적 부가 기능이 많으니까 연결이 많이 된다는 소리죠.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 불교는 여러분들이 가서 보신 것처럼 현실에 맞게끔 아주 대성불교가 지향하는 쪽으로 인연이 잘 닿아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노력이지만은 그 노력들이 모여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국은 이제 민주화가 이미 되었고 또 복지국가라 가는 가운데 대만 혹은 한국에서 교회나 성당이나 대만에 들어서 하는 일들을 그런 사회적 부가기능을 정부 내지는 시민사회단체가 이제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웬만한 건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 종합사회복지관만 가도 여러분들이 적은 돈으로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 그 한국 사회의 불교 역할은 종교 고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종교의 고유의 역할을 그러면 즉 정부가 못해주고 시민사회단체가 못해주는 일들, 정신과 의사가 못해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앞으로 불교가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리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애 대학 좋은 데 보내주십시오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만 되면은 여러분 아이들이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적성에 맞는 대학을 보내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닌 까닭이 뭐냐 하면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유럽은 왜 가능했냐? 인구가 작거든요. 인구가 작으니까 사회적 합의도 편하고 또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조금만 일해도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뭐 6만 불, 5만 불 막 넘었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세금 많이 띄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런 일들을 거기서 이제 웬만한 일들은 다 하게 됐는데 그 국가도 못하는 일들이 과연 뭘까? 복지국가가 못하는 일은 뭐냐? 인간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행불행, 개인적으로 느끼는 행불행, 이거는 국가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남편하고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 그런 자식하고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 그런 환경에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 그거는 국가가 못 해줍니다. 시민단체도 못 해주고 사회적 부가기능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종교가 그 사람 생각을 바꿔놔야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가. 하루 산다고 하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제 그런 일들을 종교가 담당할 때가 곧 될 것이다. 대만도 4만 불, 5만 불 넘어가 버리면
저래서 할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도 복지국가로 가는데 기존의 복지를 국가에서 안 하던 일들을 했던 단체들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뭐 시민사회단체, 기독교, 천주교 이런 데서 많이 했습니다. 그거를 복지부가 생기고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 그거를 복지법인들을 만들어가지고 국가에서 못하니까 그거를 복지법인들이 맡겼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집만 지어줍니다. 복지관을 지어주고 막 지어주면은 컨텐츠는 안에 내용은 복지재단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방식대로 해라. 그게 오늘날 있는 이제 복지하는 형태인데 복지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거든요. 그 우리 법무사 같은 경우도 복지법인이 만든 지 오래돼가지고 사회복지법인 2개 가지고 있고 뭐 우리 밑에 있는 복지사가 한 300명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는데 만약에 그게 하는 게 시원찮다 그러면 국가에서 뺏어가죠. 언젠가는. 그 복지의 질이 너무 부족하다. 그럼 국가에서 뺏어갑니다. 그럼 국가에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세금은 분명히 더 걷을 겁니다.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가지고 분배를 하자. 더 많은 사람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분배를 하자. 분명히 그거는 도리가 없어요. 자유와 인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이 자본주의에서 추구하는 거, 그거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인권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서 보장해주자는 거죠. 그럴 때 세금 걷은 거 가지고는 골고루 나누어서 후미진 곳까지도 나누어서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에요. 도리가 없어요. 그럼 그거조차도 종교에서 하는 것조차도 시원처럼 국가에서 다 뺏어갈 겁니다. 앞으로. 이거 몇 개밖에 안 되겠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그 일 국가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종교는 종교의 고유의 영역만 남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종교 고유의 영역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느냐, 그거를 한국 불교는 고민해야 될 때다. 그래서 이제 가령 템플스테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참 재미난 게 템플스테이는 말 그대로 하면 절에 머물기죠. 절에 머물기 이 말이. 절에서 스님들처럼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절에서 스님들처럼 살아보기. 그러니까 사실 템플스테이란 말은 맞지 않아요. 홈스테이 그러면 그 집에서 사는 것이지 뭐 그 집 가서 그 주인하고 똑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템플스테이 그러면은 템플에서 머무르는 것이 스님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템플스테이라는 말만 그렇지 오면은 우리 프로그램대로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부자들은 안 해요. 부자들은 템플스테이를 안 합니다. 절에 50년 다닌 사람도 템플스테이 안 해요. 그 불교를 처음 접하고 비부자들이 템플스테이를 합니다. 특히 외국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외국 사람들을 왜 좋아할까요? 템플스테이를. 특이하니까 좋아합니다. 특이하니까 좋아해요. 한국에 오는 외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 와서 제일 인상 깊은 경험 100% 템플스테이입니다. 절에 가서 그렇게 한번 생활해보니까 특이하더라. 이상스럽더라. 재밌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국을 갔다 왔어요. 미국 가서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뭐 봤냐면 뭐 한국 자연이나 미국 자연이나, 한국의 집은 미국 집보다 못하잖아요. 한국 보고 온 거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이 일부 다체제라 그러면 그런 거는 야 한국 가니까 남자가 여자 여러 명 그대로 살더라. 그런 이야기 뭐 특이한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할 게 없어요. 근데 템플스테이 한 사람은 할 얘기가 많다고. 우리는 호텔에 안 가고 절에 갔는데 그 새벽 3시에 깨우더라. 그 새벽 3시에 절을 108배 해락하더라. 절하고 염주 깨라 염주도 깨우고 이 염주 그 염주 아니냐. 그대로 보여주고. 이게 특이하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이런 거를 말하자면 종교 고유 영역입니다. 이런 거는. 그런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틀 동안 예를 들어서 2박 3일을 템플스테이를 했어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느낀 거 하고, 한국에서 50점을 절에다니는 보살하고 둘이 앉혀놓으면, 누가 더 진한 걸 느꼈을까요? 50년 다니는 그 보살님은, 옛날에 과거 30년 전에는 뭐, 법당 그러면요, 기억나시는 분들 이제 법당 그러면, 초하로 나가면, 연기가 자욱하게 법당입니다. 이놈의 혀를 얼마나 떼야 되는지, 법당에 들어오면 연기가 자욱하게 법당이에요. 그리고 이거 덧대기 시장이요. 신발이 어디 있는지, 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얼마나 서로 찾아샀는지, 누구야, 어딨노, 뭐, 여기 있다. 그러고 오로지 저리 오는 이유가, 법당에 초하러 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때는 법문도 안 했고, 스님들이. 법문하기 시작한 게 30년 안 됐어요. 초하러 때 법문하기 시작한 게. 저희들은 법문도 안 했고, 딱 한 가지 하러 옵니다. 축은 들으러. 우리 사람 나와라 그래가지고, 주소가 틀리면 큰일 나. 이상한 지가 언젠데, 쫓아와가지고, 항의하고, 번지수가 틀려도 안 됩니다. 그 더 웃긴 거는, 딱, G급 딱 나오는 순간에 법회 끝이야. 누구야, 밥 먹으러 가자! 밥 주러 가자! 그러고 그쪽에서는, 내 거 아직 안 나왔다! 내 거 아직 안 나왔다! 그 G급 들으면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서 밥 먹고 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가면 싸우는 게, 떡조가리 하면 주나 안 주나, 그거 싸우고. 그 옛날에는 또, 절절마다 보면은, 딱 그 부엌을 지배하는 보살들이 하나씩 있어, 직기매들이. 직기매들이 딱 있어가지고, 자기 나와버리야. 손도 못 되게 해요. 그리고 부처님이 탁자 얘기는 아무 손도 못 댑니다. 딱 보살들이 한둘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청소하고. 그렇게 50년을 다녔어요. 그 사람하고, 2박 3일, 절에 와서 해본 사람하고 둘이 앉아있으면, 그리고 우리는 뭐 잘못된 거죠. 50년 동안 다녀도, 절을 경험을 하고 안 해보고, 스님들 생활도 경험도 안 해보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향후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불교의 역할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신도들도 템플스테이 할 기회가 있으면은 시침이 뚝대고 한 번씩 가셔야 돼. 그 여름에 왜 휴가 같은 거 받으면은 그 남편하고 손잡고 가면 시원한 데 갑시다 하든지. 해인사나 뭐 범어사나 어디나 시원한 밭에 가서 한 2, 3년 있어보고, 또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은 이제 단기출 같은 건 많이 변합니다. 우리나라 현재로서는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월정사 같은데 한 달씩 단기출과, 어떤 이들은 홀락 깎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머리 그대로 기르는 사람도 있고, 남자들은 깎는 사람도 있어요. 싹 깎아버리고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뺏는 게 핸드폰 뺏어버립니다. 핸드폰 뺏을 때 그 기부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가 봐. 이 세상하고 끝나는 느낌. 그 딱 핸드폰 딱 뺏기고 난 다음에 신문 못 보고 텔레비 못 보고 사회가 단절되는데, 이 세상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3, 4일 지나면 정막강산인데 4, 5일 지나면 정막강산이고 일주일 지나면 하루가 이렇게 길었나? 하루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면서 고민하고 힘들었던 일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고민하고 힘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재미난 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한 달을 지내는데 한 사람은 아예 출가를 했고 한 사람은 단기 출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예 출가한 사람은 그 한 달이
이제 어째 샀고 스님 돼가지고 이 고민하는 시간이고, 그렇죠? 그 고민하는 걱정이 꽉 찬 시간이고, 한 사람은 돌아갈 집이 있잖아. 한 달 뒤에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거잖아요.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한 달 지나고 갈 때 전부 다 모든 사람 똑같이 100%가 하는 말이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들인가 그걸 느끼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고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세상에 기대를 많이 했었나, 얼마나 내가 어리석게 많은 사람이 요구했었나, 이제 그거를 제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그 단기 출가는 참으로 좋은 프로그램이죠. 군대 선대하고는 비교가 안 돼. 애들이 군대 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건 자기 자의로 가고, 또 생활 자체가 딱 정제되어 있고, 음식을, 정갈한 음식을 먹고, 음식은 납니다, 여러분. 음식은 납니다. 먹은 게 내가 돼요. 짜고 맵게 먹으면 나는 짜고 매운 놈이 됩니다. 싱겁게 먹는다고 싱거운 놈은 안 돼. 싱겁게 먹는다고 싱거운 놈은 안 돼요. 그 음식을, 그러니까 이제 그 현명한 부모는 자식을 좋은 음식을 먹이죠.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먹여요. 그 맑은 음식을 먹으면 생각이 맑아지죠.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자고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밥 먹고 정확한 시간에 그 일을 하니까 내 몸이 규칙적으로 이 시간에 뭐 하는구나 알게 돼요, 항상. 근데 그전에는 내 몸이 오늘 뭐 하려는가 생각하죠. 밥은 몇 시에 줄란가 생각해요. 같은 시간에 딱딱딱 주니까 같은 시간에 호르몬이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분비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잠을 자니까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내가 또 쉬게 되고, 한 달만 해도 몸이 굉장히 편안해지죠.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의 고유의 역할들인데,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그 역할을 할 게 많아요. 프로그램이 무궁무진합니다.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그 템플스테이 그 부분은 내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한테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분이 그걸 해준 거거든요. 그 양반이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불교하고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지원해줘라. 이래가지고, 1년에 몇백억씩 해주는데, 작년에 이제, 그걸 MB정부에서 깎아가지고, 그때 막 난리가 났잖아요. MB정부. 1년에 300조를 다루는 나라에서, 어떻게 200억 그거 지원해주는데, 그것도 외국 사람들이 절반이 그걸 왔다 가고, 한국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왔다 간 사람마다 한국의 최고 이상적인 게 템플스테이라고 그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문화 엑스포 하면서 템플스테이가 2회 연달아 대상 받았습니다. 컨텐츠로. 세계에서 대상을 2번 연달아 받았어요. 한국의 템플스테이가. 그런 건데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꼴랑 몇십억 깎았다고 그렇게 화를 내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300조 중에서 몇십억 깎으면서 저건 가 모르지. 그 나중에 여야가 왜 이게 깎였냐, 저것끼리 깎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뭐 그 소리를 하고, 볼멘 소리를 하고, 이제 서로 대치중에 그랬는데, 어쨌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한테 참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그게, 우리도 마음 먹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불교가 어떤 부분은 활로가 찾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 전국에 지금 큰 절들은 템플스테이를 다 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갈수록 확대될 거예요. 그 신도들이 이제는 여러분 자녀들 정도 되면은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절에 못 오잖아요. 오늘처럼 이 평일에 초하루 하면 이게 좀 백조들이 나오지만 누가 오겠어요? 누가 오겠냐고.
이제 그 경우는 이제 템플 스테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 시절이 되면.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부패를 하든지 그 수를 내는 수밖에 앞으로는 없는 거죠. 어쨌든 대만 불교를 돌아보면서 한국 불교는 앞으로 종교 고유의 영역으로 가야 장기적으로 이 한국 불교가 희망이 있고 특히 수행 쪽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거기에 템플스테이를 정말로 컨텐츠를 더 많이 개발해 가지고 가야 한국 불교가 살아남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 신도들은 대충 이야기 들어보면은 대만의 불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길래 나는 그 말을 믿질 않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고 바라는 게 있다면 너희 집에서나 잘해라. 바깥으로 절대 하지 말고 집에 있는 저 가족들에게 좀 서비스를 잘해라. 얼마나 소중한지 좀 죽기 전에 좀 알고 나중에 질질 울지 말고 지금 미리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절대로 결단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안해하면 미안해하지 여러분 가족들은 여러분에게 미안해하면 미안해하지 어떤 경우든 여러분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독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미워서 배신한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혹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실망을 안기고 여러분 조금 힘들게 한 거지 절대로 여러분을 미워하는 가족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100% 믿고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하십시오. 대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의 서비스를 하시고 그게 넘쳐나면은 다른 방식이 또 많잖아요. 우리는 다른 방식이 어느 한 사람이 처음에 좋은 일 좀 하다가 한 사람 더 붙고 한 사람 더 붙고 십시일반으로 자꾸 손이 붙으면서 일이 커지고 봉사를 제대로 하는 거지 단 한 사람이 어떤 짓도 못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전홍성 같은 경우는 당신 밑에 있는 사람이 10,000,000명이니까 10,000,000명 중에서 한 10% 내지 10몇 %는 타종교인들이에요. 기독교 천주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게 하는 일이 너무 좋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자기도 자제공덕회 회원이다 이러고 등록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호심 얼굴을 개인적으로 맞대면한 사람은 그 중에 1%도 안 돼요. 정호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하고 대화도 한번 해본 적 없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은 대만 한번 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회원들이 선한 지역이 있으면은 조끼 하나 입고 가는 거예요. 자제공덕회 조끼 입고. 자제공덕회 조끼는 뭐냐면 신분증 같은 거예요. 북한이 지금도 아무도 안 받아들여도 자제공덕회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자제공덕회 그 법당 가보셨죠? 법당에 붙여있는 거 북한에서 한 걸 안 그럽니까? 북한이 조성한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가 자제공덕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불상 모자이크를 다 맞춰준 거예요. 그 어려운 작업을 하고 간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북한이 문제 생기면 자제공덕회에 들어가면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자제공덕회 그 조끼는 세계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그냥 이게 비자 같은 거예요. 비자. 사증 같은 거라고 이게. 그 전화를 그러기 나오면은 자제공덕회에 들어오면은 전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을 그 스님이 참 잘하신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 잘하신 거예요. 그거 입고 들어가면은 니든가 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 읽고 들어가가지고 니든가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와라. 그런데 그거는 자유공택회 한 거로 남는 거예요. 보고가 되는 거죠. 자유공택회 했다. 그 다음에 대규모로 큰 일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스님이 거기에는 대규모로 도와줘야 되겠더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은 전국 세계적으로 모금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모금을 하면 10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1달러씩 내놓아요. 우리 돈으로 1000원씩 내놓는다고. 1000원씩 다 낸다면 그게 100억이잖아요. 그 돈 가지고 그 일을 크게 학교를 몇 개 지어주고 큰 건물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공택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죽도록 고생하면서 하는 일이 없어요. 굉장히 잘 돼 있는 택이죠. 우리도 한 사람이 뭐 목숨 걸고 그래 할 필요 없고 여러분 가정에 최선을 다해 살고 나중에 힘이 있으면은 십시바 모아가지고 뭐 일을 하면 되는데 한국은 다행스럽게 복지국가가 가면서 이제는 국회에서도 맨날 싸우긴 싸우지만은 조금 계속 입법 미비들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후미진 곳에 있는 국민들을 조금씩 다스려 가는 걸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ARS 한번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ARS 한번 눌리면 천 나가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 자유공택회 회원들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은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뜻있는 일을 잘하고 잘 사는데 나는 이건 너무 내 삶에 안주해 있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서 얼마나 매일 신경 쓰고 단 한 시간이라도 한순간에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들을. 여러분 같은 관심보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은 관심보살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제가 찔렀지만은 누가 하락했나? 제가 도리 없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만 버리면 되지. 내 식구니까 한다 이 생각만 버리면 돼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내 식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겠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 생각이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생각이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네가 내 아들 아이라도 사랑했을 것 같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나한테 보고 당신이 내한테 아이라도 사랑했을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거는 당신이 누구라 하더라도 나는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관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난 당신이라는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만 가지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대승보살이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날씨가 이렇게 일기가 불순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대승보살이 되어서 불국토를 만드는 첫째 길은 여러분이 도리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을 사랑하는 거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더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물해 주십시오.